최고의 질문.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질문의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하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최고의 질문에 글 쓰고 강의를 하는 박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음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박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책은 사업의 철학이라는 이 책이 좀 꽤 오래된 책이에요. 마이클 거버가 쓴 책인데 누가 왜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면서 우리도 이제 각자가 다 1인 기업이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제 뭔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가 관점으로 한번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한번 잠깐 선정을 했고요. 이 책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기술자형, 관리자형, 사업가형 이러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자형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 관리자형은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업가형은 미래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이런 세 가지 어떤 유형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각자 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각자 일을 했던 첫 시작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일을 선택하게 됐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볼 텐데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고요. 그 선택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첫 시작을 할 때 저는 이제 200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21년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 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들어왔던 코치님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 팀장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저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뭔가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 고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질문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방향성을 세웠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질문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텐데 네. 왜 그때만 특별하게 그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수히 얘기하지만 저 사람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얘기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딱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뭐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면 답은 가까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얼떨결에 상황에 흘러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상황을 뭐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박사과정을 쭉 한 다음에 나의 고민은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할까 학교에 갈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을 할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 학교로 갈까 말까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학교로 가지 말고 사회생활을 하자라고 마음을 딱 먹고 맨 처음에 삼성전자를 좀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PSI 컨설팅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산업교육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PSI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간 거죠. 특별하게 잘 설계하고 울림이 있어서 네. 이 길이 뭐 나를 이끌고 이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역을 들어갔던 게 우왕좌왕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길이 정말 안 맞았다면 다른 길로 갔을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너무 잘 안 맞았으면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이 어눌하니까 그냥 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학원 선생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학원 그러니까 선생도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쪽으로 안 가셨잖아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학원 가가지고 아주 막 스타 강사 되고 막 이런 것도 막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잘생겼잖아. 애들은 잘생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맞아. 몸매도 좋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수학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보다는 수학 강사를 강사. 하고 싶었었는데 2001년 정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일반 직장 가는 것보다 일단 시작하면은 3배 더 벌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쪽팔리잖아. 뭐 이런 식의 생각.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 쪽팔려. 그냥 인생이야. 나도 더더욱 잘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때는 내 삶을 내가 잘 설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내가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피한데 이게 더 컸었어요. 그 스피노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내가 후회되는 일이 있다. 다시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어차피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그 선택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당신의 역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 후회를 안 하게 되는 아 내가 그 부분에서 그때 역량이 없었구나. 만약에 역량이 있었다면 내가 그걸 선택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과거에 좀 후회를 좀 덜하게 됐던 그 스피노자의 얘기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유 대표는 저는 이제 지금 올해 13년 차거든요. 이제 강의 네. 시작한 지 13년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다닌 회사가 PSI 컨설팅 거기 사실 신입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같은 곳에 네, 처음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뭐 이런 여러 그 일을 하면서 강사라는 직업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저는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약간 전략적으로 커리어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능률협회 컨설팅에 가서 또 교육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아 이게 담당자를 해야겠다. 왜냐면 이것만 컨설팅 갖고만 안 되겠다 해서 코오롱 그룹에 가서 또 HR 담당자 했고 그렇게 한 10몇 년 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꿈을 첫 직장 때부터 꾼 거잖아요. 저 강사를 일을 하는 그 롤 모델을 삼고 준비를 해서 제가 40살 되는 해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나왔죠. 야 40살 가장 두려울 때인데 두렵기도 하고 절정일 때인데 그때 내 든 생각은 그때 나오지 못하면 내가 새로운 일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직장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었고요. 또 뭐 직급도 제가 차장이었는데 제가 이 파트를 책임지는 리더였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그쪽 그 회사에서는 나의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후배들은 있지만 사실은 되게 편하게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갔던 이유는 이제 어차피 다 하는 말이지만 조직은 조직이잖아요. 너 회사도 아니고 내가 사장이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뭐 수천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의 어떤 그 톱니바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강의를 좀 하고 싶었어요. 되게 굉장히.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명예나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때는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강의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유 대표는 40살에 독립해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한 35살 때 이미 나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일을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나도 모르게 시뮬레이션도 막 돌아갔을 거고 스스로가 뭔가 준비가 준비를 됐었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기업에 있을 때 교육도 엄청 다니고 또 강사도 부르잖아요. 강사 부르면 엄청 막 이렇게 뺏기기도 하고 막 어떻게 강의하는지 준비가 되게 잘 된 거지. 예. 우리 코치님은 그냥 따라갔잖아. 따라갔다기보다는 그첫 직장이 직업훈련학교 교사였거든요. 예. 98년도에 교사 생활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들어갔던 거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교사라는 직업과 비슷한 강사라는 직업, 코치라는 직업으로 온 거죠. 그게 내 말은 뭔가 이야기에 울림이 있다. 나는 이 길을 따라가야겠다. 갑자기 딱 선택하고 네. 지금 이러신 건데 네. 우리 유 대표는 이거 해야겠다 하고 한 몇 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한 거고 차이가 뭐 그렇죠. 뭐 방법은 차이가 있는데 뭐 네. 어쨌든 그래서 의미는 같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났던 코치들을 만나보면 그게 두 파트로 나눠 본다면 한 파트는 굉장히 준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게 미래를 위해서 이때까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수익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스타일이 있고 저처럼 던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두 분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 네, 이런. 저는 던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던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고생이 많이 했죠. 초창기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그래서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5년간 도서관에 출퇴근했죠.
네, 그 강의가 시간 별로 동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코칭을 하면은 잘 될 줄 알았어. 완전 필이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MBTI로 따지면은 P 성향이기 때문에 탁 꽂혔기 때문에 N과 P 성향이기 때문에 꽂혀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가다 보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저를 잡아줬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썼던 했던 말이라고 하던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열정은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네, 그 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버티게 만들어줬던 그 문구. 그래서 제가 늘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을 가진 사람 힘들지 않다. 대신 와이프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내가 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전에 꽂혀 있을 순간에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옥 같은 주옥 같은 말입니다. 좋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두 분의 사례는 실제로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질문 해요 그냥.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은 생계인가 사명인가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게 와요. 번아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번아웃이 있고 정신적인 번아웃이 있어요. 육체적인 번아웃은 쉬어야 돼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개가 같이 와요. 정신적인 번아웃은 언제 오냐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 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돈만 벌고 왔는데 뭐지? 내 삶이 뭐지?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 되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가 바로 이제 목적을 찾으라는 신호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생계인가 사명인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뭔가 내가 될 것 같아. 그 열정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계예요, 사명이에요? 그때는 이제 사명 같은 느낌이 좀 사명?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5년간 도서관에 다녔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생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뭔가 잡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생계형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를 넘어가고 5짜리가 되면서부터는 내가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살아왔던 날보다 남은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피부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럼 내가 이거 뭘 왜 하지? 라는 관점으로 조금 생계에서 사명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서 제가 늘 이제 소개할 때 저는 이제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그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제 사명이 아마 그 영역 안에 있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 목적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특한 시각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저에게는 사명으로 된 거죠. 잠깐만. 지금은 그러면 생계예요, 사명이에요? 지금은 사명이 70%. 이게 또 잘 빠져나가는 게 있구나. 그렇죠. 두 개가 다 퍼센테이지. 같이. 그렇죠. 예,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흑백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게 너무 단순해, 난 사람이. 흑백이 아니야. 예, 디지털 사고가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그 우리 디지털 사고라는데, 네, 우리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생계와 사명은 저는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 일은 사실 누군가의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가 내가 어떤 내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내가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을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을 열심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생계형은 아니냐? 근데 그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내가 뭐 금수저 태어나지 않은 이상 사실 돈이 있어야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생계형 강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뭐 너무 경제적인 거에 취하기 때문에 다른 건 떠날 수 없이 무조건 돈이 되면 한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돈만 되는 건 다 한다. 그럼 이건 약간 생각에 가까운 것 같고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 뭐 강의나 아니면 내 컨텐츠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또 그렇게 들은 적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떨어뜨릴 수는 없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건 생계형 강사이기도 하고 대신에 사명을 지켜나가는 내 생활명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근데 사실 또 그것도 있어요. 사명을 극대화시키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또 생계가 더 풍부해져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명확하게 먹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 찾을 것이고 더 많이 찾을수록 나는 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비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생계를 위해서 사명을 가져야 되는군요. 그런 셈이 되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뭐 극단적인데. 저는 생계형인 것 같습니다. 음. 아, 생계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명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는. 그리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는 자기 인생에 대한 스토리가 약간 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대한 스토리가 자꾸 바뀌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스스로 좀 정립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가 명확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산다. 나는 뭐 나 가난한 사람한테 뭐 될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무조건 최고가 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약간 유치한 그런 사람들서부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근데 나의 스토리는 최근에 뭐 다시 한 번씩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으면 사명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보면은 생계인가 사명인가 했을 때 이 사명이 왜 사명이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사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동기부여하기 위한 어떤 내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밭을 가러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늘 밭을 하러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올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내가 지쳐버릴 것 같아서 아마 그때 의미에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기 위한 요소가 아마 사명이 아닐까. 그래서 사명은 굳이 뭔가가 명확하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시 다독일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생계를 위한 사명이네요. 이게 뭐냐면 그 생계를 위한 사명이냐라고 한다면 생계 쪽에 좀 퍼센테이지가 되지만 사명이라고 한다면 빗자루를 쓸더라도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는 어떤 그 청소부의 얘기처럼 그것이 이제 나로 하여금 쓸고 있지만 스스로 동기부여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들도 같이 보는 이제 나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에 붙어 있는 의미도 사명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세 번째 질문은 자, 우리가 혼자 일한다는 건 외롭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 다 1인 사업자로 느끼는 가장 좀 외롭거나 자유롭거나 좋았거나 이런 순간이 있을까?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지방 출장 가거나 해외로 갈 때. 오, 자유로워요. 집 떠나니까. 집 떠나니까 그것도 있고요. 부인하고 떠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어떤 설레임,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직업이 저로 하여금 더 흥미롭게 하는 게 아닌가. 외로울 땐 없어요? 외로울 때.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탁 생각해 보니까 뭔가 피드백이 안 좋아. 근데 같이 하소연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 조금 외롭지 않았을까. 그 외에는 없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외로움은 특별하게 못 느끼는 그러니까 것 뭐 같아요. 혼자 다니는 거, 뭐 혼자 일하는 거 이런 거나 외롭지 않다는 거죠. 외롭진 않아요.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외롭지가 않다. 네.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걸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좀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조직 생활을 좋아했지만 싫어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직에 나왔잖아요. 혼자라는 자체가 되게 자유롭고 되게 충만하고 시간도 내가 막 쓸 수 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지났는데 이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 저도 지방 가니까 이동할 때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할 사람이 없잖아 일단. 물론 뭐 우리가 뭐 유튜브도 보고 핸드폰 보고 뭐 할 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대화도 하고 같이 교감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하시는 모르고 과정을 만드는 것도 혼자 일하죠. 그리고 미팅도 혼자 하죠. 그리고 강의도 혼자 하죠. 이동도 혼자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혼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굴 만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바빠질 때는 그게 더 심해져. 왜냐하면 좀 바빠지고 일이 많으면 그게 루틴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누굴 만날 시간도 없고 막 전화의 에너지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좀 고독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막상 뭐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면 5명 정도 같이 뭐 해볼까 했는데 또 귀찮아. 그 생각 해보니까 와 이것도 뭐 회사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리더 역할을 뭐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너무 또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혼자 해왔으니 또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 있으면은 항상 외로워요. 그래요? 네. 우리 유 대표나 이동 코치님은 강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잖아요. 나는 스케줄이 없어. 강의가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혼자서 보내게 되죠. 심심해. 많은 시간. 뭐예요 그 시간에? 그 옆에 있는 아저씨들하고 가끔 당구도 치는데 근데 그런 시간들이 혼자서 하면은 일하면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한데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익숙해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거는 엄두가 사실 나진 않아요. 그러면 조직에 만약에 누가 들어와라 뭐 같이 아니면 강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뭐 하자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제안한다. 너 와서 하자. 그러면은 그 일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거 어때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프리랜서끼리 모여서 같이 강사 그룹에서 같이 와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합시다. 뭐 약간씩 서로 합시다.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룹이 잘 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지방에 가령 운전해서 네. 한두 시간 혼자서 운전 막 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엄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지방에서 3-4시간 간다. 그러면 좋아요? 왜냐면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건 안 하고 운전만 하잖아요. 네. 그냥 KTX로 실려가듯이 가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건 어차피 못 하죠. 다른 건 어차피 못 하는데 혼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그 시간이 뭐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뭐 어디 절에 가서 명상을 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을 보내는 사람들처럼 이런 거겠지 뭐 생각이 들면서 나름대로 생산적인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저는 KTX 타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KTX를 타면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한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눈을 감으면서 자면서도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게 뭐냐면 KTX를 타면 네. 내가 그냥 유튜브를 보게 되고 핸드폰을 꺼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운전을 하면 그걸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 자체가 KTX를 타는 시간은 그냥 집에서 일정 없을 때 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집에 있으면 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 저는 몸이 편해서 좋은데. 그렇죠. 이건 맨날 강의를 많이 하니까 몸이 불편하고 나는 강의가 없잖아요. 가끔 한번 가니까. 자, 우리 마이클 거버가 제가 앞에 서두에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기술자형, 관리자형, 사업가형 이렇게 했는데 아마 각각에 쓰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이제 기술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강의안을 만들거나 PPT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뭐 제안을 하거나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기술자형 같은 일일 것 같고 관리자형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자료를 정리하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글쓰기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자형인 것 같고 마지막에 사업가형 같은 경우는 관리자형에서는 글을 썼지만 사업가형은 이제 책을 쓰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강의하거나 코칭을 할 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늘 얘기하고 있는 목적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가형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마 저에게는 그것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퍼센테이지로 나눠봤어요. 한 100%로 나눠보니까 기술자형으로 뭐 PPT를 만들고 제안하고 이게 한 30%. 그다음에 관리자형으로서 뭔가 정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한 30%.
그리고 이제 사업가형으로 40%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기술자형이나 이쪽이 좀 많았는데 왜 사업가형이 좀 많았느냐면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는 것도 있지만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제 사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사업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보면은 저희에게는 이제 이게 사업가형의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독특한 관점을 내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관점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사업가형의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 30,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네. 있는데 이 유형이 네. 개인마다 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유형에 하나 속해 있는 거 아닌가요? 속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보면 내향이에요, 외향이에요 이러면은 저는 내향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외향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이제 1인 기업이다 하긴 보니까 걸쳐 있다. 그렇죠. 세 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못했고 이거 보니까 저는 그냥 내가 기술자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혈액형 A형이냐 B형이냐처럼.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우리 일하는 감정에서 보면 그냥 나는 내가 아프면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프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사업이 접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책에 인세라든가 일원이 찍어놓은 그런 것들이 일부 금액이 수입이 있겠지만 그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업가형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 아프거나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게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뭐 물론 있어야겠지만 당분간 뭐 몇 달을 쉬어도 어쨌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맡겨 놓을 수 있으면 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기술자인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사업가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뭔가 뭐 수입적인 측면에서 돈이 들어오는 해서 뭐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하든 뭐 정말 부동산에 투자하든 여러 가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나를 자동으로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일하게 한다. 하는 게 그런 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나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잡은 이 일은 사실은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강사들을 소싱하고 그들에게 일을 주면서 나는 뭐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해서 나는 가만히 강의를 안 하고 내가 그냥 앉아서 수입을 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업에서는 사업가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아까 우리 사명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강의를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게 더 좋고 나는 그게 편한데 잠깐만 그 사업가형을 하게 되면 몸은 좀 편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게 더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 개 유형을 따지자 보면 저는 기술자형인 것 같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자형이나 사업가형의 어떤 그 특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굳이 하나로 만나면 저는 그거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평소에 나는 예술가형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세 개 중에 어디야 그랬는데 다른 걸 얘기해서 조금 네. 좀 그렇지만 굳이 이 중에서 뭐 들어간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술가형이라는 게 난 좀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는 뭐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잘 될 거야. 또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잖아요, 두 분은. 근데 나는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인간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 사람한테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수집을 하고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인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어.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를 찾아. 그 우리는 보통 성과를 얘기할 때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성과인데 그건 그렇죠.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그럼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성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과 관리를 잘 못하셨다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뭘 하는 거가 맞긴 한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객이라는 내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상황을 놓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좋을 거야. 이런 것도 상대방의 입장을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입장을 놓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고객한테 물어보지 마라.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지 뭘 모른다. 그 그런 말을 느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컨셉이구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를 할 때 그거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예전에 소니의 모리타 회장도 고객은 무엇이 가능한지 모른다. 네. 고객은 뭐 기술적으로 뭐 가능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가능한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게 고객한테 묻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어쩌면 이게 성향적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잘 맞춰준다. 다른 사람한테 뭔가 친근하게 한다. 또는 인간 관리, 사람 관리를 잘한다. 근데 비즈니스 같은 거 하기 싫은 것도 사람 관리하기 싫은 것도 큰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건데 이 중에 하나 굳이 하면 어쩌면 기술자형하고 가깝지만 근데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는 예술가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은 멋지다, 멋지다. 사업가형과 가까운 것 같은데.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네.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약간 구별해야 되고 투자자하고 사업가하고의 차이는 사업가는 인간 관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할 것 아니죠. 같고 다른 사람은 속이고. 아름다운 세계관을 가져야지. 근데 투자자는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자처럼 지금은 이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 뭔가 확신도 갖고 뭐 배짱이 좀 있게 베팅을 잘했다, 뭔가 과감하게 뭐 돈을 넣었다, 뭐 이런 부분도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장사와 사업을 돌아보면, 네, 장사는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업은 의미를 찾는 거, 의미를 확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오늘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철학. 함께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질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